어머니가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시킨 거야. 강준호를 버리게 한 것도, 정숙희를 없애려 한 것도 전부 내가 시킨 거야. 그 말을 아들이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핏줄 앞에서 스스로 죄를 인정한 순간 20년 동안 숨겨진 모든 진실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드림그룹을 만든 여자는 수갑을 찼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용하려던 거였습니다. 가족도, 아이도, 전부. 그리고 지금 그 대가가 시작됩니다. 아들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내가 시킨 거야. 강준호를 버리게 한 것도, 정숙희를 없애려 한 것도 전부 내가 시킨 거야.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머니 속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드림그룹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여자가 아들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머니를 한 번 눌렀습니다. 마 회장이 마동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채화영이 혼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찻잔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숙희가 살아있습니다. 찻잔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에 어머니를 직접 봤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어? 저를 보세요. 모르는 척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동준아, 왜 그런 겁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림그룹을 지켜야 했어. 내가 정숙희한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드림그룹을 차지하려 들 것이 뻔했어. 내가 평생 만들어 온 걸 빼앗길 수 없었어. 그래서 채화영을 이용했어. 강준호를 버리게 한 것도, 정숙희를 없애려 한 것도 내가 시킨 거야.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마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눈이 화면에 박혔습니다. 동준아, 이게 무슨... 강준호 씨한테 보내겠습니다. 그것 줘. 당장 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드림그룹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핏줄보다. 동준아, 동준아. 문이 닫혔습니다. 찻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것들이 아들의 손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시킨 거야. 강준호를 버리게 한 것도, 정숙희를 없애려 한 것도 전부 내가 시킨 거야.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게 만든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나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20년보다 무거웠습니다. 드림그룹 건물로 형사들이 들어오던 아침이었습니다.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풍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 회장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드림호텔 주방이었습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 회장이 체포됐다는 뉴스 봤어요.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요리해야죠. 그게 전부예요. 처음부터 그게 전부였습니다. 칼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산소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의 빛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밥 다 됐어요. 작은 밥상이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식구들과 먹는 밥이었습니다. 맛없으면 강준호 씨한테 시킬게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20년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왜?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요. 집에 언제 와? 곧 갈게요. 밥 해놓을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울밤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맸습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현수가 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형이 있어. 강준호의 손에서 들고 있던 꽃 한 송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현수는 산소 앞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세월을 통째로 등에 지고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가장 늦게 한 말이 이거라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형이 있다. 그리고 그 아이도 날 죽은 줄 알고 살았다. 강준호는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형이 있다니. 그것도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다니. 강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마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림그룹 안에 있다. 강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드림그룹 안에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적어도 멀리 숨겨진 사람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마현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치던 날이었다. 그날 밤 아이 둘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둘 다 빼앗겼다. 너는 보육원으로 갔고 내 형은 다른 이름으로 드림그룹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드림그룹 사람이 되어버렸다. 강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드림그룹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지금까지 자신 곁을 스쳐간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준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압니까? 마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살고 있을 거다.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너무 철저했으니까. 이름도 바꾸고 기록도 지웠다. 강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 회장입니까? 마현수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확한 건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직 드림그룹 안에 있다는 건 아직도 누군가가 그 아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날 밤 강준호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마현수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형이 있다는 말이 더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드림그룹 임원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비서실, 전략기획실, 계열사 대표들, 호텔 쪽 사람들, 병원 쪽 사람들, 얼굴들을 오래 봤습니다. 혹시 자신과 닮은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눈빛이든 턱선이든 손모양이든 무언가 하나쯤 닮은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드림메디컬 본부장 윤태주. 50장이 넘는 사진 속에서 그 얼굴만 이상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차갑고 말이 없고 늘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 강준호는 그 남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늘 마동준 곁에 있었지만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웃지 않을 때의 눈빛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마동준, 그리고 마현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숙희는 아직 마현수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 영영 못 볼 줄 알았던 사람, 그가 살아 돌아와 이렇게 눈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형이 있다고요.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정숙희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마서린이 입을 막았습니다. 오장미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있다고요. 마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너를 찾으려다 끝내 놓쳤다. 한 아이는 보육원으로 갔고 한 아이는 다른 손에 끌려갔다. 내가 살아 돌아오기 전까지 그 아이 행방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정숙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이를 하나 잃은 줄 알고 20년을 버텼는데 사실은 둘 다 잃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마동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준호가 휴대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윤태주 본부장. 사진 속 남자는 무표정했습니다. 마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정말 잠깐이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숙희도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 눈매가 강준호랑 닮았어요. 오장미가 사진과 강준호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듣고 보니 닮았습니다. 인매도 비슷해요. 마서린이 낮게 말했습니다. 강준호 씨보다 더 차갑게 굳은 얼굴 같아요. 마현수는 한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잃어버린 아이 왼쪽 어깨 뒤에 점이 하나 있었다. 동그랗고 진한 점이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강준호가 바로 말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윤태주는 드림메디컬 본부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는 단정했습니다. 서류도 펜도 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성격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윤태주는 눈길만 들어 그를 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준호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둘은 처음 마주 앉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강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태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이야기면 비서를 통해 잡으시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윤태주의 시선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이라고요? 예. 가족 이야기입니다. 순간 윤태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이었지만 강준호는 봤습니다. 이 남자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윤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 이야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준호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 인생이 가족 때문에 뒤집히네요. 보육원에 버려지고,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살고, 어머니는 20년을 숨어 살고, 이제는 형까지 있다고 하네요. 윤태주의 어깨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형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형이 드림그룹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주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분노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덮어둔 이름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강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본부장님, 왼쪽 어깨 뒤에 점 있습니까? 윤태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방 안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윤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죠? 강준호는 대답했습니다. 강준호입니다. 마현수의 아들, 정숙희의 아들, 그리고 당신 형제일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윤태주의 눈빛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늘 얼음 같던 얼굴에 금이 갔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책상 끝을 붙잡았습니다. 거짓말. 강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당신 이름이 아니라는 걸. 윤태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윤태주가 아닙니다. 방 안 공기가 멎었습니다. 내가 8살 때 들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술에 취해 실수로 불렀죠. 현우야. 그날 이후 나는 그 이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강준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우. 아버지가 말한 이름이었습니다. 마현수가 잃어버린 첫째 아들의 이름. 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윤태주 아니. 마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겠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를 만나시죠. 직접. 오늘. 윤태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50 가까운 세월을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남자에게 하루 만에 인생을 바꾸라는 말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낮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이제 왔죠? 강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우리 가족을 자기 손으로 움직이게 두고 싶지 않아서요.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별채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정숙희는 서 있지도 못하고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현수는 문 쪽만 바라봤습니다. 평생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던 아이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주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마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현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숙희가 입을 막았습니다. 마현우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늘 곧게 펴고 다니던 등이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그 한마디에 마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8살 이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마현우가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입니까? 마현수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다가갈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마현우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강준호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정숙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2번 다시 못 부를 줄 알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현우가 눈물을 닦고 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데려간 사람. 얼굴은 기억 안 납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여자였습니다.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넌 드림그룹을 위해 살아야 한다. 가족은 잊어라. 핏줄보다 중요한 건 자리다. 방 안에 모두가 굳었습니다. 마 회장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됐습니다. 마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림그룹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쪽이 만든 길이었어요. 의대도, 해외 연수도, 지금 자리도 누군가 계속 밀어줬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날 드림그룹 안에 두고 감시한 거였어요. 필요할 때 쓰려고. 강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 자신에게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숨겨둔 것, 없앤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려던 것. 형제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한 겁니다. 마동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 회장이 잡혀갔다고 해도 드림그룹 안에는 마 회장 사람들 남아있을 겁니다. 마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누굽니까? 마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입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한정구. 마 회장 체포 직전까지도 가장 가까이서 움직이던 사람입니다. 기록 정리도, 사람 정리도, 사고 처리도 전부 그 사람이 했어요. 강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면 아버지 사고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현우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직접 했을 겁니다. 정숙희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장미와 마서린도 숨을 삼켰습니다. 마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정구 서랍에서 본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사망 확인 전 처리 보고. 그 이름이 마현수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람도 살아있는 형을 감춰온 사람도 모두 아직 드림그룹 안에 있다는 거네요. 마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온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졌습니다. 정숙희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호가 창가로 뛰어갔습니다. 검은 차 2대가 별채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금속이 번뜩였습니다. 마동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왔군. 누가요? 마현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한정구 사람들입니다. 강준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안 뺏깁니다. 다시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모든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정구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강준호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본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정구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역시 모였군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마동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정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여기까지라고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권총이었습니다. 정숙희의 숨이 끊어질 듯 멎었습니다. 마서린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오장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총 내려놓으세요. 한정구가 웃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탕. 총성이 터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마동준이었습니다. 몸이 뒤로 흔들렸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준 씨.
강준호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정구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리해야죠. 너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탕! 또 다른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정구의 어깨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마현우였습니다. 손에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한정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뭔데? 마현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도 이제 압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뭘 했는지도요. 한정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이 스쳤습니다. 마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날 사고 아니었죠. 당신이었습니다. 방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정구가 웃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했다. 마현수도, 내 인생도, 전부 내가 만든 거다. 강준호의 눈빛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한정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단하다. 명령이었으니까. 누구 명령입니까? 한정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 회장. 죽었다고 생각했나?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동준이 피를 흘리며 겨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체포됐는데. 한정구가 낮게 웃었습니다. 체포된 건 겉에 있는 얼굴일 뿐이다. 진짜는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그 진짜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밖에서 다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강준호가 창문 쪽을 봤습니다.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고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쿵, 쿵, 쿵. 이번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 회장이었습니다. 수갑은 없었습니다.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동준아. 그 한마디에 마동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마 회장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니? 이제 시작이다. 다음 회가 기대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